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장 상관과 회귀 단원에서 회귀 분석에 이어서 회귀 분석을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계수라는 거 이제 그거를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아마 이 단원을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5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예제 4번에서 우리가 이제 회귀 직선을 구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최소 제곱 직선을 y hat equal 22.35 더하기 1.6x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점도에 직선을 그려왔어요. 직선 그릴 때는 적어도 두 점을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직선을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두 점을 구해가지고 직선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소 제곱 직선을 구했는데요. 오늘은 그 직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가 예제 5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4에 이어 슬록 집단의 크기가 21일 때, 그러니까 x값이 21일 때 늑대 집단의 크기 y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번 예제 4에서 구한 최소 제곱 직선을 사용하여 슬록 집단의 주어진 크기에 대하여 늑대 집단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 x값을 가지고 y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회귀 직선의 이제 중요한 그 용도 하나가 이렇게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소 제곱 직선식에 x값을 넣으면 y값이 y의 추측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B번은 표본 자료에서 x값은 17에서 34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산점도 보면 여기 17에서 34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가 데이터가 있네요. 그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내에서 우리가 이제 y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요 부분 내에 있는 x 값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의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가 설명하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요 바깥의 거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슬록 집단이 21일 때는 21은 17과 34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삽이죠. 내삽. 그래서 바깥에 17과 34 바깥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추측하려고 할 때는 외삽이에요. 근데 외삽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우리 회귀 직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슬록 집단의 크기가 21일 때 늑대 집단의 크기를 예측하시오. C번. 그러면 y hat 값에다가 이제 우리가 x 값 집어넣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22.35 여기에 식이 22.35 더하기 1.6x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x 값에다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y 값이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35 더하기 1.6 곱하기 21 그래서 계산하면 55.95 반올림하면 56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 hat는 56이라고 우리가 예측합니다. 자, 125쪽에 이번에는 예제 유도된 연습 문제 4번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해 갖고 한번 해보는 거죠.
한 자동차 대리점이 지방 TV 방송에 1분 특별 광고를 해오고 있다. 10주간 판매원은 주당 광고 횟수 X와 판매된 자동차 대수 Y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다. 자, X는 광고 횟수래요. 그리고 판매된 자동차 수는 Y 이 값인데 요거를 이제 최근 대리점장은 주당 12회만 광고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광고 수준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할 거라고 예측 Y값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산점도를 그리고요. 자, 산점도 그리니까 이렇게 나왔죠.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양의 기울기를 가진 회기직선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그 회기직선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평균이 우리가 이제 회기직선 구하려면 B가 SXY 나누기 SXX고 A는 이제 Y바 빼기 BX바 이렇게 되니까 평균들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여기가 145에서 그걸 10개니까 지금 데이터가 10개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데이터는 10개예요. 10쌍.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14.5. Y바는 211을 또 10으로 나누면 21.2. 여기 이제 소수점이 그러니까 길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이제 간편셈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x 제곱을 구하고 y 제곱 구하고 xy 구해가지고 합계를 다 구해왔죠. 합계를 x 제곱은 각각 x를 제곱한 거예요. y 제곱은 y를 각 제곱을 한 거고요. xy는 이 x하고 y를 곱한 거죠. 요 두 개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최소 제곱 직선에서 b는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시험 문제는 되도록이면 평균을 딱 떨어지게 할 테니까 이렇게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요거 대신에 x 빼기 x바, y 빼기 y바, 요거는 x 빼기 x바 곱하기 y 빼기 y바 요거를 갖다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 SXY 나누기 SXX 이게 B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점이 이제 소점이 만약 없으면 여러분들 요 공식 쓰시면 돼요. 시그마 x 빼기 x바 y 빼기 y바 이거를 곱한 거를 그대로 합해서 쓰시면 되고 SXX는 시그마 x 빼기 x바의 가로 제곱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간편셈으로 2785 빼기 그 다음에 평균 아니 합을 곱해가지고 나누기 데이터 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편셈은 2785 빼기 145 곱하기 145 나누기 10 이게 이제 간편셈이고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냥 평균이 그 소수점 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라면 요 값을 그대로 구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그리고 SXY는 이제 요거 SXY에다가 여기 서메이션 그 X하고 Y 곱한 거 썸에다가 요거 썸 곱하기 요거 썸 나누기 10 이게 간편셈.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소점이 전부 다 없다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게 더 낫죠. 이게 그죠? 요거 계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이제 B는 이 690 나누기 682.50 그래서 1.01 A는 Y바 빼기
B X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Y바가 21.2 여기는 B가 1.01 지금 구했고요. 그 다음에 X바가 14.5 그래서 6.56 나오죠. 그래서 최소 제곱 직선은 Y 해트 이거는 A 플러스 B X 그래가지고 A가 6.5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01 X 곱하기 X 이렇게 공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예측 한번 해보는 거죠. 자, x가 12일 때 12는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보면 12가 여기쯤 있죠. 이건 내삽이죠. 그 데이터 범위 내에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일 때 y를 예측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12 집어넣어가지고 y hat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평균적인 값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올림하면 19가 돼서 평균적으로 19대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예측이 얼마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예측이 이제 많이 믿을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상당히 직선에 데이터들이 가깝게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두 점을 그린다면 B가 지금 A가 그 6.56이니까 0하고 6.56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가 6.56 그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또 하나 이제 하려면 그러니까 평균값을 취해볼까요? 14.5하고 21.2 14.5하고 여기는 14.5하고 그죠? 21.2 21.2면 여기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을 이으시면 직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가 없으니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회귀 직선이라 우리가 이제 12일 때 이게 어떤 값인가 여기 요 값이 우리가 이제 예측 값이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예측 값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직선에 어느 정도 붙어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예측이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들이 직선에서 많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 예측을 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폭이 여전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게 우리가 예측은 이걸로 하는데 데이터들이 이쪽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들이 보니까 직선상에 어느 정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봤자 뭐 여기고 작아봤자 여기고 요 범위 내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어느 정도 믿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관계수 갖고 얘기를 했어요.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0.919래요. 굉장히 선형 관련성이 높죠. 다시 말해서 회귀직선에 굉장히 데이터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을 만하다. 점들이 대체로 직선에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내삼 예측이고요. 그러니 예측을 믿을 만하다. 외삽은 우리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상관관계가 높아도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범위 내에 있는 걸로만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회귀직선을 구했기 때문에 그 바깥의 거는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회귀직선 구하고 예측도 한번 해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상관계수 갖고 여기는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직선상에 우리가 회귀직선을 구했을 때 거기에 데이터들이 그래도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데이터 우리가 이 회귀직선을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거를 갖다가 결정계수라는 거 갖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결정계수라는 거는 뭐냐면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계수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표현은 R제곱으로 나타냅니다. R제곱. 그래서 얼마나 데이터들이 잘 거기에 직선에 잘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나 직선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제곱 직선이 데이터에 잘 적합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하나의 측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독립변수가 혹은 설명변수라고도 하죠. 설명변수가 하나, x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만 다뤘어요. 이걸 보고 이제 단순 선형, x가 하나인 거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귀 분석을 할 때는 x가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x가 적어도 뭐 3개, 4개 혹은 많게 있을 때는 10개보다도 더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x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독립변수가 x가 하나인 경우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x가 하나일 때는 결정계수 r제곱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 r을 쓰거든요. 그 말은 상관계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이 r을 제곱한 거다. 똑같은 거예요. x가 하나인 경우. 그래서 r제곱은 우리가 상관계수를 제곱해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상관계수를 여기 보면 제곱을 했죠. 상관계수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sxy 나누기 루트 sxx 루트 syy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을 하면 분자가 제곱이 되고 분모는 루트가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회귀계수 b를 구하는 거하고 같이 쓰면 b가 sxx분의 sxy 여기 하나짜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b를 쓰면 b 곱하기 sxy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syy 이런 식의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하나인 경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계수의 해석은 y의 총 변동 중에서 y의 분산 중에서 x로 설명이 되는 그런 분산의 비율. 여기서 이제 변동이라고 그랬죠. 변동의 비율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y가 컸다 작았다 하는 y의 총 분산이 있어요. y의 총 분산. 총 분산 중에서 x로 설명이 되는 x로 해결이 되는 그런 설명되는 분산 요것의 비율입니다. 전체가 100% 다 설명이 되면 1이고요. 조금 적게 하면 이제 0에서 1 사이 그런 값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결정계수 R제곱을 구하는 방법 한번 보죠. 자, 유도된 연습문제 4의 자료에서 주당 광고 횟수를 X, 판매된 자동차 횟수를 Y라고 했다. 조금 전에 한 거죠. 자,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얼마냐면 SXX 구하고 SYY 구하고 SXY 구해야 되겠죠. 세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집어넣으면 SXY 나누기 SXX를 루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루트 시켜서 집어넣으면 0.91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정계수는 그걸 제곱하면 되죠. 제곱해서 0.845가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84.5%예요. 그래서 이제 이 84.5% 해석이 Y의 판매 대수의 변동, Y의 변동, Y가 컸다 작았다 하는 거, 그걸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분산이죠, 분산. Y의 변동 중에서 몇 퍼센트가 광고 횟수에 의해서, X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가. Y의 변동 중에서 몇 퍼센트가 X에 의해서,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그때 84.5%.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거 그러니까 이제 84.5%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은 100에서 빼니까 15.5%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 빼기 84.5 15.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계수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계수를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회귀계수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거 그림 갖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갖고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이게 Y죠. Y. 자, 그리고 전체 Y 평균은 얼마냐면 14.5죠. 14.5는 전체 평균은 아니네요. 21.2. Y의 평균이 21.2. 21.2니까 여기 우리 아까 가입했죠. 여기가 전체 평균이 이 정도. 이게 21.2. 이게 Y바. 그죠? Y바 선이죠. 자, 그럴 때 이 X값에 대해서 요 X값에 대해서 이 Y값을 이게 이제 Y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Y 빼기 Y 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구할 때 평균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이제 분산구할 때 분자 얘기죠. 이것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더하면 우리가 이제 SYY가 되는 거죠. Y의 변동. 이게 이제 총 Y의 변동이에요. 요 부분이 총 Y의 변동.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 총 Y의 변동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그래서 위에 거는 Y 빼기 Y 햇이고 밑에 거는 요거는 Y 햇 빼기 Y 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총 Y의 분산과는 그 분자 부분 총 변동이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 밑에 부분이 먼저 밑에 부분을 보면 밑에 부분은 이 변동 중에서 이 회기 직선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회기 직선으로 커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기 직선은 X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X의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 x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고, 이건 x가 있어서 회기직선을 만들더라도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자예요. 이 위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부분이 크면, 그러면 우리가 이 회기직선이 굉장히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전히 이 뒤에 부분이 크게 남는다면, 그렇다면 이 회기직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 변동 중에서 회기직선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의 비율, 이게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 그래서 이 부분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우리가 회기직선으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장 상관과 회기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4장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